정말 중요한 서류랑 지갑이 든 가방을 메고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휙 하고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가방을 확 낚아채 가는 거예요.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겠죠. 그럼 제일 먼저 뭘 할까요? 당연히 112에 바로 신고부터 할 겁니다. 경찰이 출동해서 인상착의도 묻고 CCTV도 막 추적하기 시작하겠죠.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생깁니다.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? 내 가방을 되찾는 거잖아요. 하지만 경찰의 최우선 목표는 범인을 잡아서 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.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. 네,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이 드러납니다. 경찰은 지갑이 아닌 도둑을 잡는다. 왜 경찰은 내 가방을 찾아주는 데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걸까요? 이걸 바로 공권력의 사각지대라고 부르는 겁니다. 그러니까 국가기관은 모든 국민을 위한 어떤 공공의 이익과 질서 유지를 목표로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주 구체적인 피해 회복까지 맞춤형으로 다 챙겨주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. 바로 이 틈새로 수많은 개인의 문제들이 그냥 쏙쏙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. 여기 한 전문가의 말이 딱 그 얘기라죠. 경찰의 목표는 당신의 물건을 찾는 게 아닙니다. 도둑을 잡아 법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. 이게 뭐 경찰이 일을 못한다,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. 그냥 그들의 역할과 목적 자체가 개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. 왜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범인은 잡았는데 돈은 이미 다 써버렸다, 이런 말 흔하게 듣잖아요. 바로 그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공권력의 사각지대가 우리 사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? 자,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46배, 이게 대체 뭐를 의미하는 숫자일까요?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고소율입니다. 놀랍게도 일본에 비해서 무려 146배나 높다고 해요. 아니, 이 엄청난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일본 같은 경우는요,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경찰서나 법원으로 달려가기 전에 탐정을 통해서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문화가 잘 자리 잡혀 있대요. 그러니까 소송까지 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셈이죠. 좀 더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? 우리 집의 안전을 위해서 사설 경비업체를 이용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물론 경찰이 동네 순찰을 다 돌죠. 하지만 내 집만큼은 좀 더 특별히 신경 써주길 원한다면 우리가 돈을 내고 맞춤형 서비스를 구매하잖아요. 탐정도 마찬가지입니다.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법 질서 유지, 그거 말고 나만을 위한 맞춤형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, 바로 그게 탐정인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만의 개인 조사관, 즉 사립탐정이 등장하는 거죠. 탐정의 존재 이유는요,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의뢰인입니다. 모든 활동이 다 의뢰인의 피해를 구제하고 또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주는 데에만 딱 집중되어 있어요. 경찰이 공공의 법 질서를 위해서 일한다면 탐정은 한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. 혹시 탐정하면 막 불륜 문제 같은 것만 떠올리셨나요? 에이, 그건 마치 의사는 감기만 고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실제 탐정의 업무 영역은요, 뭐 기업 내 산업 스파이를 찾아내는 것부터 지적 재산권 침해 조사, 보험 사기 적발까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전문적입니다. 자,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고 하죠. 그럼 지금부터 탐정들이 어떻게 문제를 미리 막고 또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. 요즘 전세 사기, 이거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잖아요. 큰돈이 오가는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뭔가 좀 찜찜하다, 이럴 때 부동산 전문 탐정에게 의뢰하면요,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수억 원의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. 탐정은 전문가의 눈으로 서류를 분석하고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싹 걸러내는 거죠. 경찰은 사건이 터진 후에 범인을 잡지만 탐정은 사건이 터지는 것 자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자, 이번에는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.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이 호주로 어학연수를 갔다고 한번 생각해보죠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며칠 동안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립니다. 부모님 마음은 정말 새까맣게 타들어가겠죠?
경찰에 신고하고 외교부에 연락을 해봐도 명확한 범죄 혐의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참 어렵습니다. 특히 호주처럼 땅이 넓은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죠. 바로 이때 한국의 탐정이 나섭니다. 현재 있는 탐정 네트워크를 바로 가동해서 딸의 행방을 수소문하고요. 단 3일 만에 남자친구랑 다른 도시로 여행을 간 걸 찾아냅니다. 공권력이 미처 손쓰지 못하는 문제를 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가족에게는 정말 큰 안도감을 찾아준 거죠. 자, 이렇게 보면 탐정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탐정사무소에 문을 두드리는 걸 망설이는 걸까요? 마지막으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합법화를 기다리는 전문직.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.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탐정 관련 법이 없는 나라,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.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공인된 전문직인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법의 보호도 그렇다고 관리 감독도 받지 못하는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. 지난 20여 년 동안 이 탐정법을 만들려는 시도가 정말 수없이 많았습니다. 하지만 번번이 무산됐어요. 사생활 침해 우려라든지 기존 수사기관과의 권한 충돌 문제라든지 이런 논쟁에 가로막혀서요. 그 결과는 뭘까요? 악순환입니다. 법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안 되죠.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떤 탐정을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고요. 결국 이렇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계속 음지에 머물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. 오늘 우리는 탐정이 어떻게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우리 개인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. 사기를 막아주고 또 소중한 사람을 찾아주는 이들의 잠재력은 정말 분명해 보입니다. 그렇다면 이들 과연 언제까지 법의 테두리 밖에 이 그림자 속에 그냥 둬야 하는 걸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.